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모델 Y 주니퍼가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테슬라가 또 1위를 했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 숫자 보니까 73입니다. 어저께 75였으니까 지금 살짝 밀렸는데 뭐 큰 의미 없습니다. 바늘이 놓여져 있는 거 보면요. 지금 욕심 구간 중에서도 Extreme Greed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 자체는요. 여전히 투자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계속 투자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이다. 사실 지금이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조금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대세를 보면요.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요. 계속 이 익스트림 그리드 상태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갑자기 금값이 뛴다든지 지금 뭐 또 10년물 금리도 또 갑자기 또 뛴다든지 지금 이제 예측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매크로 상황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그런 뭐 예측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은요. 뭐 어떻게 우리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런 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는 여전히 투자들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그 전후로 해서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보니까요. 지금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 볼까요? 0.17 빠지고 있죠.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S&P 0.2%. 이것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빠지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도 보세요. 0.31. 평소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0.1, 0.15 이 정도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2배 정도씩은 다 빠진 거죠.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빠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이 흐름이 이어지면요. 주가도 조금씩 다 빠지는 흐름세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선물 시장도 계속 그냥 뭐 그렇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폭으로 오르는 것도 없고 왔다 갔다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나서 움직임 자체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워낙 지금 대선이 박빙이다 보니까요. 이거 뭐 도박사들대로 따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다 달라요. 배팅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슬로한 것도 즐기세요. 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비즈니스가 슬로할 때가 있고 뭐 바쁠 때가 있잖아요. 슬로할 때는 슬로하는 대로 또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즐기셔야 됩니다. 자, 오일하고 10년물 금리 보면요. 오일은 뭐 그냥 똑같은데 오늘 주목해야 될 그 10년물 금리죠. 갑자기 10년물 금리가 또 4.2까지 뛰었습니다. 자, 4.0에서 4.2까지 많이 뛴 거죠. 지금 10년물 금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뭐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쪽에 베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시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조금 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놀랄 필요도 없고 현재 이 분위기가 지금 뭐 이 채권 금리 결국은 더 오른다 뭐 이렇게 지금 뭐 계속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도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면요 또 이 잠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무튼 조금 당분간은 더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강세를 띨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은 주식시장도 그렇고 테슬라 자동차를 살 때에 자동차 금리도 높아진다 그랬고 또 부동산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금값이 예상외로 엄청나게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요, New Bullish Phase라고 합니다. 자, 새롭게 금값이 또 타오르나 이러면서 As gold has another high. 지금 금 가격이 새로운 또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요즘 금값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다이아몬드 값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속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또 신기록을 채울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금 가격이 왜 오르냐?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지금 시점에서 금 가격이 왜 뛸까? 자, 진짜 많은 이유들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자, 일단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중앙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금을 이렇게 안전자산, 자, 금이라는 게 원래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매집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요,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 중국은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이 계속 커지니까 그래도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을 더 사모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금 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거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ising US debt입니다. 미국 부채의 상승이죠. 자, 최근에 미국 부채가 계속 상승한다고 그랬고, 이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빚져 있는 돈에 이자만 하더라도 1조 달러, 빅테크 기업 하나가 그냥 나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미국 빚이 많다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불안해진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불안해지니까 안전자산으로서 미국보다 금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 potential peak in the US dollar입니다. 미국 달러의 이제 고점이 이제 왔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달러 강세가 이제 왔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달러가 당연히 이제 강세니까 이제는 고점에서 내려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은, 투자들은 결국은 달러를 팔고 이제 금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또 이 달러와 더불어서 안전자산인데, 달러는 내려가고 있고 이제 금에다가 투자하니까 금 올라가는 거죠. 그 외에도요,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결국은 이 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난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핑크피스를 하나 보게 되면요, 새로운 지금 현재 2,700 온스당 2,70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2,800까지 향후 한 3개월 내에 2,800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금값이 오른다라는 게 세계가 좀 특히 이제 미국 관련된 거죠. 이 미국의 부채가 커지고 미국 달러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 거다니까 당연히 이제 금으로 올라타는 건데, 자,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이제 항상 이런 것도 뭐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이 바짝 이렇게 하다가요, 대선 끝나고 뭘 하다 보면 또 이제 어느새 뭐 인플레도 내려가고 이러다 보면요, 금세 또 이렇게 다 안정화 찾게 되니까 이런 그냥 흐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금값이 이런 분위기가 오니까 금값이 뛰는구나. 달러가 고점 찍고 내려가니까 미국이 또 빚이 많이 쌓이니까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으로 금을 또 대체적으로 또 사모으고 있다. 이런 관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골드만삭스가 향후 10년 동안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조금 보수적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거든요. 자, 골드만삭스. 자, 이 골드만삭스가 위에 타이틀을 보세요. 골드만이 forecast just a 3% S&P 500 annual return the next 10 years라고 합니다. 자, 향후 10년 동안 S&P 500이 연간 돌려줄 이 수익률이 3%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전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이 워렌 버핏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유산이 이제 자기 와이프에게 돌아갔을 때에 와이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와이프가 S&P 500에 그냥 묻어두는 게 좋겠다 얘기했거든요. 어차피 와이프가 뭐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묻어두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S&P에 묻어두면 미국 주식은 결국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익률이 보통 뭐 한 10% 이상도 나올 수 있고 뭐 아무리 못해도 8, 9%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연평균 어찌됐건 10%만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넣어놓으라고 한 건데, 자, 근데요, 지금 그 정도도 나오지도 않아요. 골드만삭스가 예상할 때
내년부터 해서 향후 10년 동안 S&P 500은 평균 3% 정도 상승한다. 자, 3%면요. 지금 은행에 넣어도 이자율이 지금 3% 정도 나오지 않나요? 이 CD를 넣게 되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최근까지 한 4%, 5%대였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러면은 그렇게 재미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요.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Down from 13% the last decade. 그 지난 10년 동안 있죠.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은 연평균 13%가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3%다라니까 지금 또 이 골드만의 전망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야 이거 뭐 계산한 거 맞아? 뭐 이렇게 비판도 나옵니다. 너무 이거 그냥 대충 그냥 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오르면 또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근데 골드만이 뭐 보수적으로 보는 건요. 뭐 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인플레도 좀 덜 꺾이기 때문에 이제 스티키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돈을 뭐 쉽게 더 풀고 금리를 막 급격히 낮추기보다는 아마 금리 자체도 조금 높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 과거처럼 제로 금리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S&P 500에 보통 일반 역사를 봤을 때는요. 평균 한 10% 내외 항상 오르거든요. 그만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3%는 사실 너무 과할 정도로 약하게 지금 잡아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그냥 또 고드만삭스가 이렇게 예측하고 나중에 또 뭐 계속 좋잖아요. 분위기가 1년, 2년 뒤에 좋으면요, 또 이거 수정합니다. 수정해서 우리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아마 우리가 7% 올려야겠다, 뭐 8% 올려야겠다, 10%대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3%는 너무 보수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모기지율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또 예상을 벗어나고 있죠. Mortgage rates are back on the rise.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거꾸로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 6.44를 다시 찍었어요. 6.0, 6.1까지 내려갔던 것이 다시 지금 6.44로 뛰어 올랐다? 6.44면요. 부담스러워서 잘 안 삽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이 정도면요. 덜 사죠. 왜냐하면 또 지금 분위기가 위에 꼭대기에서 계속 내려오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이 올랐다가 내려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다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금리는 어차피 내려가잖아요. 계속 연준이 내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은요, 지금 뭐 덤벼들어서 이 집을 살려고 한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오히려 그냥 기다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 buyers are growing more cautious. 지금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죠. 본인들도 회사 다니지만 언제 잘릴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높은 금리에 덜컥 샀다가 만약에 회사를 잘려가지고 실업자가 되면 어떡하나, 다른 데로 옮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들은 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금리가 한 5%, 한 4.5%, 4.5까지만 내려가도 괜찮겠다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기지 금리가요, 뛰어오르는 것 자체가 벌써 3주 연속 이렇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준이 금리 내리면서 잘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서, 야, 이제 드디어 5%대 진입한다. 5자를 보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의 5자가 보일랑 말랑 했는데, 다시 이게 거꾸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앞으로 모기지 금리가 안 내립니까? 이러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지금 연준 멤버들이 오늘도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금리를 그래주얼하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내려야 된다. 그래야 시장의 노동시장도 살리고 물가도 잡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는 건 맞아요. 결국 그러니까 누적 되었을 때에 쌓이면요. 결국은 이 모기지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결국은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또 이런 뭐 이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살짝 올랐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기분 좋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콜로라도라고 하는 이 주에
콜로라도주에 살고 있다면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콜로라도에 계신 분 있으면 당장 테슬라 모델 Y를 사십시오. 자,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you live in Colorado, 그러면 지금 모델 Y 있죠? 이 모델 Y의 지금 이제 가격대가요, 25,0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excluding gas saving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테슬라를 차를 살 때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가스 세이빙까지 포함한 가격, 아니면은 그게 체크를 안 하게 되면요, 가스 세이빙은 빼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이제 이 가스를 얼마나 쓰냐라고 했을 때 뭐 200달러 쓰는 사람, 300달러 쓰는 사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랑 비교했을 때에 뭐 200달러 세이브 된다, 100달러 세이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지금 이 가스 세이빙을 빼고, 그거는 추가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이 기름값을 안 내니까 거기 플러스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하려 했지만 모델 Y RWD가 25,000달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모델 Y는요, 아래쪽에 보십시오. 스타팅 프라이스가, 기본가가 46,990이에요. 자, 4699에서 보통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우리가 색깔을 집어넣는다. 자, 제가 뭐 갖고 있는 모델 Y는 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에다가 흰색을 넣으면 또 1,000달러가 추가돼요. 색깔을 원래 기본이 이제 회색인가 검정색인가 그렇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이 추가가 돼요. 추가되면 1,000달러를 이제 넣게 되니까. 그리고 또 뭐 바퀴도 또 고를 거 넣고, 또 안에 이 의자이랄지 안에 이제 장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인테리어 쪽에 추가적으로 넣는다고 하게 되면 추가로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풀 셀프 드라이빙 뭐 8,000달러 넣고 해서 하고 이런 건데, 자, 그런데 자, 기본 가격만 봤을 때 46,990이 지금 콜로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이제 사시게 되잖아요. 25,000달러에 사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기름값까지 만약에 나중에 계산해 보려면요, 2만 달러의 테슬라를 사는 겁니다. 정말 그냥 그저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3,290달러 인벤토리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500달러 연방정부,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5,350의 스테이트, 이 주정부 거 있죠. 콜로라도도 그 럭키 산맥 있고 되게 또 아름다운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콜로라도는 미국의 스위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아무튼 주정부의 5,350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2,000? 넘어갔죠. 12,000, 뭐 13,000불 정도가 깎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000불의 테슬라 리퍼럴 크레딧도 있죠. 이게 5,000불 되고요. 뭐 그 외에 또 500불이랄지 이런 거 다 합치게 되면 그냥 25,000불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를 사기에는요,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습니다. 리스를 하건 아예 파이낸셜로 사건, 통째로 사버리건 간에 어떤 식으로도요, 지금이 테슬라는 가장 싸다, 가장 저렴할 때다 보면 됩니다. 테슬라가요, 타보면 굉장히 질적으로 좋아요. 특히 안에 소프트웨어는요, 이건 뭐 넘사벽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BMW나 벤츠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뭐 BMW나 벤츠 계속 타왔던 사람이라서 그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이 소프트웨어 안에 이 소프트웨어로 조절하는 모든 자동차 어떤 이 매니지먼트가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불가합니다. 못 따라와요. 지금 이 BMW나 벤츠들도요, 전기차 만들어도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파워는요,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넘사벽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차가 이렇게 좋은 차인데, 프리미엄 차인데 25,000달러 수준으로 산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지금 사세요. 사는 게 어차피 미국에서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당장 그냥 테슬라를 차를 바꾸실 분들은 테슬라로 사는 게 좋다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에서 날라온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자, 지금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한 일주일간 이 테슬라 자동차 판매 나왔거든요. 특히 럭셔리 부분에 있어서 럭셔리 브랜드에서 테슬라가 또 독보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자, 계속 뭐 이어가고 있죠. 사실 이 10월 달 초에 이렇게 뭐 생각보다는 많이 안 팔잖아요. 우리가 전체 테슬라 판매를 보게 되면요. 지난번에도 첫 주, 두 주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막 세진 않았잖아요. 뭐 8,000대, 뭐 2,500대, 뭐 2,500대, 8,000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10월 초 중순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럭셔리 브랜드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팔렸다. 13,2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중국 쪽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중국 데이터를 보니까 한자로 다 나와 있죠. 13,200. 근데 여러분 지금 2등을 보세요. 리오토입니다. 와, 이거는 애국 소비죠. 거의 애국 소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 중국차 중에 가장 그나마 나은 리오토를 사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는 거고요. 근데 또 이것도 뭐 또 어떤 식으로 짓는지 모르죠. 뭐 본인들 딜러에 뭐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우디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우디가 선전했어요. 아우디가 프로모션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전통적인 강자가 나옵니다. 4위, 5위, 머세디스 벤츠와 BMW입니다. 자, 그러니까 벤츠하고 BMW 사랑은 뭐 중국 사람들 뭐 영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프리미엄 차라서 테슬라는요, 타보면 알아요. 그리고 누구든 시험 삼아서 타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좋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거든요. 자, 그만큼 지금 이제는 중국의 수차, 독일의 3대장, 아우디, 머세디스 벤츠, BMW까지 다 제꼈다. 그리고 렉서스는요, 저 뒤에 꼬랑지에 가 있죠. 9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렉서스가요, 이게 내연차거든요. 전기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럭셔리 브랜드에서 전기차며 또 내연차 다 합쳐가지고 지금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건데 렉서스는 그래도 한참 밀리죠. 렉서스가 많이 올라왔다가 렉서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테슬라가 이 럭셔리 브랜드에서 얼마나 여전히 강한지 아시겠죠? 안 밀려요, 여러분. 특히 이 지금 뭐 BMW나 벤츠에 밀릴 것 같죠? 절대 안 밀립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다 앞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거든요. 타본 사람들은 다 이제 이 테슬라를 계속 타려고 하고 있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그동안 계속해서 테슬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 Y의 주니퍼,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테슬라 모델 Y의 주니퍼라고 불리는 이 모델 Y가 드디어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중국의 자동차 블로거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하이 공장에서 이 모델 Y 주니퍼 리프레시 버전이 생산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Limited Trial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생산할 때 시범적으로 이제 뭐 10대, 20대 뭐 이렇게 초창기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트라이얼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산해 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잘 나오면 이제 그냥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얼 테스트 해보는 차원에서 이 제한적인 생산을 이제 하게 된다는데 날짜가 벌써 이 중국 시간이겠죠? October 22nd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2일이니까 뭐 오늘 내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테슬라가 주니퍼 새로운 걸 출시하면서 왜 대대적으로 안 떠들고 조용히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스본 효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까요? 기다리겠죠. 지금 기존의 모델 Y를 안 사겠죠. 기다렸다가 야, 주니퍼 나온대, 주니퍼. 그러니까 이거 새 차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 혁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니까 그러면 이걸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면요, 기존의 모델 Y를 안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차 출시할 때 테슬라 같은 경우 좀 더 조심스러워요. 현재는 아직 테슬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은 이제 뭐 신생 회사잖아요. 신생 자동차 회사.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더 조심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어찌됐건 중국의 블로그가 10월 22일 날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다. 뭐 테스팅처럼 한다니까 나오게 되면 많이 이제 주변에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대량으로 뽑아내는데 지금 그 모델들이 뉴 버전이 인기 좋잖아요. 인기 좋거든요. 근데 모델들이 뉴 버전처럼 테슬라 모델 Y도 새로운 버전 주니퍼가 결국 굉장히 초반부터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되고 나면 하반기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이 또 2만 달러대의 차를 이제 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모델 Y가
차량거래가 훨씬 더 잘 팔릴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루시드의 CEO가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혹평을 좀 했거든요. 우버의 CEO와는 완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자, technical people underestimating how hard it is to reach full autonomy in urban scenario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술자들이죠. 이 기술자들, 특히 뭐 자율주행 관련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현재 그 얼마나 어려운지 자율주행, 특히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에 이른다라는 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술자들이 뭔가 좀 그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테슬라의 AI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자들이 자신을 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될 거다. 그리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시간 싸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루시드 CEO가 볼 때는요, 얼마나 그 자율주행을 도심에서 완성시키는 게 힘든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어요. It is like refining gold to 99.999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마치 금을 정제해서 순수한 금 있죠. 그 99.99%의 금을 얻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사실 금을 순금 99.99%를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런 게 없거든요. 거의 100%가요. 다 저 정도까지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근데 the first few nines are easy라는 거죠. 그러니까 99%까지도 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99%까지도 거기까지는 are easy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나 it's that the last 0.01%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꼭지 딱 찍는 게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99%를 성공해도 마지막 0.1% 혹은 0.01%도 그게 도달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I can see it really happening till the 2030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030년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 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루시드 CEO가 이렇게 지금 인터뷰하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전기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이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을 논할 자격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시기 질투가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테슬라에 좀 들어왔다가 잠깐 있다가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본인도 뭐 본인 테슬라에서 일했다라는 이력 이런 걸 활용하고 테슬라 들어와가지고 테슬라가 어떻게 전기차를 만드는지 눈으로 다 배운 다음에 그래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회사 차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머스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을. 근데 어찌됐건 나가가지고 지금 뭐 테슬라 따라잡겠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최악입니다. 지금 그 옛날에 최고점이 루시드가 $55까지 갔었거든요. 전고점이.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뭐 $10 이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5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한 20일 전만 하더라도 3.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20일 만에 다시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2.5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루시드가 본인들 주식주의 저기도 힘들고, 본인도 자동차들도 잘 안 팔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없잖아요. 자율주행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 자율주행을 이렇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거 논할 그게 없어요. 뭐 본인이 뭘 자율주행을 이렇게 알겠습니까? 늘 내연기관차에서 그 내연차들 그냥 뚝딱뚝딱 기계공으로 살았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과 자율주행이라고 인공지능 파트인데 물론 뭐 자기도 공부 좀 해서 뭐 물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머스크랑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들 차도 안 팔리고, 뭐, 테슬라 지금 이런 거 논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나오면 이 회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사우디로부터 펀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로부터 펀드 받고 있고 후원을 계속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야, 너 테슬라 자율주행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사우디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 거 어려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지금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요. 진짜 모르냐면 자율주행이 99.99%면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사람보다 더 안전하거든요. 충분해요. 아주 충분해요. 뭐 정말 100%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거의 지금 지금 수준이면요. 충분합니다. 웨이모보다 훨씬 낫고요. 충분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9%만 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주행 능력이라는 건요. 자, 아무튼 간에 자율주행은 결국은 그 학습되어지고 해서요. 뭐 이 사람은 2030년 저 이후나 될 거라 그러지만 그 전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함부로 본인이 지금 논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제 옛날엔 대꾸도 하시더니 머스크는 아예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건요. 그냥 다 무시해요. 그냥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죠. 테슬라도 타봐야 아는 것처럼 자율주행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 사람도.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분위기인 거 아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청교스TV였습니다.